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3월 17일 동강바사 1등주 TV 이토마토 정권방송에서 진행하는 정권방송입니다. 오늘 또 일주일 동안의 시장을 진단하고 이번 주 이제 시장 만기 이후의 시장도 전망, 미국 시장도 보고 그다음 유망주도 보고 아카데미도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은 지난주는 엔비디아 급락 끝났다 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 급락 시작. 아직 시작했는지 물음표잖아요. 느낌표면 시작 확정적인 말이고 물음표는 그럴까 이제 분석해 본다는 거죠. 끝났다 진짜 끝났을까? 아니면 조정 들어갔는지 그 얘기죠. 조정 들어가기 시작했는지. 그럼 한국도 조정할까? 끝났나 시장이 2700대 왔으니까. 올해 2024년도 정권사의 90% 이상의 정권사들이 목표가가 2800 정도였어요. 2700, 800. 그 다음에 저점이 2200, 2100 이렇게 막 봤는데, 그러면 올해 석 달 만에 정권사가 예측한 고점은 코스피 고점은 거의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도 끝났을까? 그리고 3000포인트 이상을 전망한 데는 대신정권밖에 없었다 그랬죠. 정권사 전망 중에 정권사가 수십 개 되는데, 동방박사는 3180포인트가 올해 고점을 예측했습니다. 아마 돌파 이거는 더 갈 걸로 보이고요. 사상 고점 돌파 여부는 뭐 확실하지 하지 않지만 3180은 3360 정도 돌파 근처 시도하는 거죠. 글로벌 시장 미국과 독일이나 뭐 이런 다 했는데 우리와 중국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전체가 안 좋아지면 다 안 좋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장이 그렇게 많이 빠진 장이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좋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월이 변곡이라 그랬지. 일단은 3월하고 9월달 정도가 늦으면 10월 9월 10월 그 다음에 5월달 요런게 변동이 심해요. 3월은 큰 변동이 없는데 지수는 큰 변동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 25년 동안 주식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변동이 있을 땐 3월에는 경기 민감주의 변동이 있고요. 올해 경기가 좋아지면 민감주는 올라가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도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 민감주 또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변곡점 또 추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급락할 땐 5월달 정도 하고 9월 뭐 10월 이런 때예요. 근데 작년에도 9월하고 10월이 급락했잖아요. 그 작년 9월 10월 급락할 때 제가 9월달 급락했을 때 아니면 10월 그 가격이 2021년도 말고 22년도 9월에 2150 찍었어 우리가. 그래서 내가 9월 10월달 이미 코스피는 저점을 찍었다. 이제 우상향 남았다. 22년도 11월에 우상향 남 지수는 우상향 한다. 그런데 23년도 좀 안 좋았다가 23년 1월 올해 또 1월이 안 좋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오타. 아이고 오타가 제가 여기가 어디? 여기 인조인간 시계가 이 시대. 인조인간 시대 도래는 필연이다. 인조인간 시대는 AI 혁명 시대. AI 혁명 시대의 제일 끝점이 정점이 인조인간입니다. 그러면 AI 인조인간 시대가 도래했으면 10년 동안 인조인간 시체 됐을 때 인조인간이 인간처럼 인간을 대체할 그런 시대가 오면 시대가 시작되면 그 관련주 수혜주는
AI 혁명 시대가 22년도 10월 23일 1월부터 시작되는데 AI 시대는 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AI 시대. 뭐 AI 시대부터 실제 시작되죠. 그래서 AI 시대가 시작된 2011년도부터 2012년도가 시작점입니다. AI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012년도 본격화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1단계는 AI고요. 인공지능. 2단계는 AI 혁명, 챗GPT 같은 거죠. AI 혁명 시대. 그 다음 3단계는 인조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단계 정도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인조인간 시대가 최정점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기본 100배는 기본이고요. 1000배, 2000배 이렇게 갑니다. 1등주는. 물론 미국 주식이 1000배, 2000배 가겠죠. 이미 테슬라가 AI 혁명 시대 1등주인 엔비디아. AI 시대 1등주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메모리예요. 그죠? 인텔 말고 삼성전자부터 이런 거 메모리가 그 기본 기초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 혁명 시 1등주는 엔비디아고 인조인간 시대엔 또 다르죠. 뭐. 그래서 1등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인간 시대가 도래하면 필연이기 때문에 100배 종목은 필연이고요. 필연주 나오고 그럼 인생역전 100배 종목을 단 1000만치만 사놔도 10억인데 인생역전 되겠죠. 근데 1000만치 사서 과연 100배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100배. 그럼 난 1000만가 못 기다리면 200만원치 5종목 아니 250만 4종목 사놓으면 되죠. 4종목 사가지고 계속 그 중에 한 개 100배 나와도 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덕은 기본 봅니다. 1000만원 가지고 2023년도에 1000만원치만 주식을 분할로 사놓던 뭘로 사놓던 인조인간 시대 수혜주 요거를 1000만원치만 사놓으면 2030년대는 요 주식을 팔아서 평생 먹고 삽니다. 팔지 않는다. 그것만 갖고 한 달에 한 주씩만 2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치면 2000만원이잖아요. 20만원, 200만원, 2만원치 팔아도 한 달 생활비가 되는 그 정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년 뒤에도 직장 다니고 일터 열심히 자기 사업하고 일하고 지낸다고 생각하면 그런 2030년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실제로 내가 30년대를 보고 투자하더라도 실제로 수익은 30년대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납니다. 그러니까 나면 그때 내가 과연 얼마를 팔아먹고 얼마를 갖고 있어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 수혜주만 사놓고 팔아먹을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미 보시면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200에서 지금 4700, 500포인트 10% 빠졌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10% 빠진 이것은 조정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20%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회를 하면 탈피를 하면 붕괴를 하면 그때는 지수가 조정 들어갔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주식은 20%가 아니라 30%씩 빠지는데 30%씩 그럼 내가 고점에 팔지 않고 조정 드는 거 알고 나면 내가 1000달러에 팔 수 있는 걸 800달러 이하 700달러 때 팔아야 되잖아. 이 차이는 큽니다. 왜? 내가 500달러 샀으면 1000달러면 100% 수익인데 750에다 50%밖에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정이 확실히 나왔을 때는 이미 나는 못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AI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조정에 들어가면 고점에 올라갔을 때 고점에 거의 비중을 털든지 아니면 비중을 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은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요?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정상적 조정. 근데 보세요. 한 번도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파동 갈 때 계속 여기 3150이잖아. 그럼 보세요. 계속 나오죠?
또 나왔습니다. 여기를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가다가 붕괴, 가다가 붕괴, 가다가 붕괴, 가다가 붕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좋은 거. 아, 그러면 22평선 붕괴는 실제로 한 번, 지금 두 번째 붕괴할 거죠. 한 번, 두 번. 이게 파동이란 것은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상승,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렇게 큰 산은 3개가 나온대요. 동방박사의 3천, 3봉, 봉우리가 3개고 천이 2개, 천이 2개씩. 그래 되는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파동은, 어디가 정확히 고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손가락 5개 셀 수 있는 능력, 손가락 5개 세든지, 한쪽 눈만 있어도 한쪽 눈을 가지고, 손가락 2개가, 두 손가락 아니라, 두 손이 아니라 한 손만, 한 눈, 1개의 눈, 1개의 손만 있어도 주식은 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양손을 안 해도 되죠. 양눈을 안 봐도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혹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돈 버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전부 다 도박을 해서 그런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많이 올랐네, 먹었네, 손해봤네, 아,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네. 실제 매매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내 계좌에 내가 사고 팔아놓고 어떤 사람 미가 듣고 하고 뭐고 어떤 사람이 손해봤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사람들 의견을 참고해서 내가 판단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별별 전문가도 숱하게 많고요. 별별 투자 성향도 뭐 전문가나 성향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것은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로 하는 사람, 단기로 하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손절가도 제시하고 목표가도 다 제시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남들이 돈을 벌어준 건 내가 돈을 버는지 돈을 잃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전문가들도 저도 그렇지만 전문가들도 끊임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주식하면 공부를 합니다. 수준이 100% 처음 공부할 때 100% 다 올라오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100% 다 맞출 수 있다면 세계 돈은 내 창고에 내 돈 창고에 다 들어가겠죠.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나요. 늘 성공한다면 복리로 엄청난 돈을 벌리죠. 워런 버핏처럼. 그죠? 그런데 실전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알아둘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이론적 생활 습관 갖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난번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 보면 파동상으로 보면 급락하고 반대 또 급락하고 있어요. 아, 이게 요번에는 파동이 나스닥 반도체가, 그전에는 여기는 행보했고요. 여기도 행보했고, 여기는 급락, 그죠? 그래서 조정이 이렇게 파동이랑 항상 같아요. 이렇게 2파, 4파 같은 게 아니라 2파와 4파는 여기가 급락하면 여기는 행보하고요. 여기 행보, 여기는 급락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시세가 마감되기 전에는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2차전지 보면, 자, 보시면 포스코 퓨처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그렇죠? 여기는 행보하다가 잠깐, 여기도 행보, 큰 변, 여기는 쫙 오랬던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 근데 여기는 폭락해 버렸잖아요. 그죠? 여기 플랫한 조정인데, 여기서 폭락 조정한, 지그재정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것도 이제 공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은 항상 비슷한데, 월봉 차트, 주봉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 작년도 4월달이죠. 추세가 갈 때도 마찬가지. 이 하늘선 이상 여기서 계속 갔죠. 여기서부터 갔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2022년도 여름이 갔다가 하반기 갔다가 23년도 22년도 여름이죠. 그죠? 23년도 8월 작년에는 이렇게 갔죠. 그죠? 그럼 포스코 퓨처이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면 침체권이 가면서는 침체권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조정이란 게 여기서 조정은 여기서는 22평선까지 조정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돌파하면 추세가 같이 하늘색 안 깨졌잖아. 한 번도 두 번으로. 근데 여기서 과거에는 여기서 깨져도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 22평선 깨지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22평 단순히 그냥 깨졌잖아. 그죠? 이 조정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4월 달에 40만원이잖아요. 여기. 원래 이제 이것은 40만 50배에 43만원이 43만원이 이 주가에 2015년도 저가부터 시작해 전기차 배터리가 시세가 시작 2015년도 8월이니까 그때 위에 저가 기준은 50배고 여기가 100배면 88만원 가야 되는 거죠. 100배를 못 갔어요. 이게 100배를 못 가고 80배 갔죠. 70에서 80배 정도 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주식에 그는 몇 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작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추세가 추세 시작점 끝점 시작점을 파괴하면 어디가 끝난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포스코 푸치하면 조금 좀 다른데 어쨌든 음극자 대 양극재로 갔는데 이게 지금 이제 8,870원 정도 됩니다. 이 시작점이. 그러니까 대형 초대형주는 가격 시가총액 100개 100등이 200 코스피 200 내에는 코스피 200은 가격부터 200인 업력 있고 우량주고 우량주라는 것은 실정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 즉 전통 있는 재벌이나 명가들은 100배 주식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식이 평상시도 비싸니까. 그래서 그래도 50배는 무조건 나와요. 50배는 시대가 바뀌면 무조건 나오니까 삼성 SDI도 50배는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포스코 푸체, 포스코 케미칼도 50배 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건 양극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극재가 작년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50배는 가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래서 갔다가 43만원 얼마 찍고 42만 내려오길래 저는 이미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 일단 절반 팔았고요. 나머지 가고 이미 이때까지 안 기다리고 나머지 40만대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다 팔고 그러니까 다 파신 분들은 무조건 엔비디아로 여기도 그렇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로 올인하라. 그래서 엔비디아 가서 예를 들어서 만약 10만원 뭐 10만원 사신 분 없고요. 전부 다 7만원 이하 5만원 4만원 5만원 사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5천만원치 샀으면 4억이잖아요. 4억 가지고 엔비디아 올인 시키니까 지금 10억입니다. 기본. 자 그러면 2016, 17년도부터 샀던 이후에 샀으면 2017년도부터 18년 샀 20년까지 샀던 언제 샀던 아무 때나 샀으면 10만원 이하 샀더라도 1억치 샀으면 10억이 된 거예요. 10년도 안 걸려서 뭐 5년 걸려서 3년 걸린 분도 있고 10배가 난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40만 안 팔고 뭐 어깨에서 안 팔고 난 최고점 파면 제일 좋잖아. 그죠? 근데 하루 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오전에도 좋았는데 오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죠? 오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최고점에 파는 게 순식간에 바뀌어서 못 파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종가로 7월 26일 날 요런 차트 모양이 나오는데 모든 차트의 기초만 배워도 일본 기준으로 한 달 기준 이 주식은 끝났습니다. 고점 찍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계속 싸다고 100만원 간다 그러고요. 내려오니까 이거는 포스코 100만원 간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전부 다 전문가들 다 그러잖아요. 저는 끝났다 그래도 안 믿어요. 자, 포스코 홀딩스예요. 그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70년 이거 가서 모든 차트를 배워서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여기 돌파 못하면 이 주식은 끝난 주식입니다. 일봉상으로. 일봉으로 끝났으면 주봉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장기 그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그거죠. 자, 다시 올라갈 때 여기에 지금 66만 6천 이렇게 깨지고 7월 20일 깨지고 66천 돌파 못하면 이 주식은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돼요. 종가까지 1번까지. 다음날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깨졌으니까 뭐 언제요? 8월 1일날 종가를 보고 그 다음에 내 종가가 62만 천원인가 다음날 62만 천에 예약 주문하던 해놓으면 다 팔렸어요. 62만 4천 그죠? 그리고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 60 여기 깨지면 무조건 여기 깨지면 61번 기준으로 보면 여기 가다가 못 갔기 때문에 이거 내려왔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차트는 거래가 실린 차트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못 여기 와서 이제 50만 왔잖아요. 여기 오니까 여기 놓고 100만원 간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년을 돌고 있으면 100만원이 아니라 얼마 있다가 100만원 간대. 그죠? 다 틀렸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포스콜스도 지금도 제2의 삼성전자라는 사람도 많아요. 제2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화학주가 어떻게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몰려서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떠나지 못하게.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차트가 개념이 아니라 이때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리튬 가격 있잖아요. 리튬이 2030년대 얼마나 생산되고 그럼 2023년 7년 동안인데 2030년 리튬 생산을 양을 보고 적정 주가를 평가했으면 최소한 2027년까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23년대 어떻게 4년을 5년을 단타꾼들이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이 끌고 갈 수 있겠냐고. 그죠? 제가 이야기했을 때처럼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했으니까 요때 당시에 22년도 저는 여기서는 이미 이야기했죠. 배워서 모든 게 여기서 사상 고점 76만 5천원 돌파한다고 그랬습니다. 25년도까지. 그럼 22년도에서 여기 사가지고 25년도 3년인데 나 3년 동안 들고 있으려고 생각하면 26만 25만 사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사가지고 있으면 3배니까 1년에 한 배 나오잖아요. 그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가 여기 8월달 겁나겠어요. 또 12월에 또 이야기했어요. 12월로 빠졌어요. 그죠? 20% 빠져요. 기본 1년 뒤 2025년도까지를 보고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추천했는데 폭등해버렸어요. 이렇게 이날 이거는 이때 폭등할 때 이때 당시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폭등할 때 그래 그러면 이때 팔면 2025년 기다려 목표가 왔기 때문에 그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의 주식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배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것은 반등이 얼마 이 정도 일반적으로 여기 사서 벤당은 100%는 수익이 나잖아요. 여기까지 돌파하면 그래서 50% 100% 먹으면 엄청나게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생 역진 되진 않아요. 그죠? 최소한 내가 사서 비중을 30% 이상해서 50% 비중을 사서 최소한 2배에서 3배는 먹어야 돼요.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래야 복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적은 돈이. 그래 기본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하면 이것도 또 50만원 팔아야 돼요. 내려왔다가. 이 거래를 실린 거 누가 장악해 주겠냐고요. 이제 워런 버핏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살 주식이 거의 없다. 큰 수익이 나는 주식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AI 시대 이런 거 잘 몰라서 옛날 사람이라서 90세 넘는. 왜 없습니까? 인조인간 시대가 오면 그걸 사야 되죠. 장기 투자는 동거서 먼저 보죠. 항상. 제가 코카콜라는 다 팔고 애들도 자꾸 사라지는데 줄어드는데 애들도. 코카콜라 먹는 사람도 세계 계속 줄어들어요. 그죠? 그런 거 팔아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아니라 AI 혁명 시대의 수혜주를 거둬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은 소형주 개념, 이 포스골드는 대형주잖아요. 지금은 다 대형주지만 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만약 에코프로 BM을 사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것은 요거 돌파 시도 58만 하면 2배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요가 두세. LNF도 보면 그럼 요까지 돌파는 하겠죠. 그죠? 그러면 10차 2배밖에 안 나요. 그죠? 그 2배 정도만 먹으려면, 즉 100% 정도에서 200% 먹으려면, 100% 정도 먹으려면 보유하면 됩니다. 실적 나올 때까지. 당연히 돌파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로는 인생 역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때 이 사이에서 사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전부 다 2차 전지는 팔아먹으니까 새로 고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LG엔솔도 가다가 못 가요. 지금은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LG와 합쳐서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고. 주식을 장기 투자 한 번도 안 한 사람, 그래서 10년을 갖고 있으라고. 10년 갖고 있으면 망합니다. 10년 뒤에 아니 인조인간 시대가 오는데 기계가 인간 대신 기계가 일하는데 무슨 화학이 필요합니까? LG 화학은 지금 화학이 절반인데 화학이 왜 필요해요? 인간 기계가 뭐 옷이 필요해요? 옷도 안 입잖아요. 그죠? 철강 아무리 들어도 철강 집 짓는 것보다 인조인간 한 개 만드는 게 훨씬 더 적어요. 그죠? 아무리 비싸도. 곡식도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고, 화학, 약도 필요 없어. 화학, 기초 소재 다 필요 없어. 기초 화합물 다 필요 없고요. 집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2035년, 40년 정도 되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화학은. 배터리만 필요하죠. 그럼 LG엔솔은 배터리를 대형을 하는데 뭔 배터리 필요해요? 전고체 배터리 필요하지 당연히. 그러면 삼성 SDI가 전고체를 지금 앞서 1등 가고 있는데 LG엔솔은 반고체 한다.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 2030년은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죠? 교체 수요는 있는데 이미 5년 뒤에 10년 뒤에 2035년도 이때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도는 전기 자동차도 별로 필요 없어요. 공유하고 사람이 뭐 타고 다니지 인간이 타고 인조인간 타고 다니냐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도 우주로 날아다니는 플라잉 카처럼 날아다니고 소형화된 그 모빌리티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전부 다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전고체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서 기술 개발이 돼서 연구소에서 한 번 충전하면 10,000km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기술 있고 1000km 기본이고. 그죠? 그래서 개념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2030년 40년 가도 계속 기술 혁명이 되는 반도체라든지 뭐 인조인간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수혜주는 팔아먹으면 안 되지. 팔고 싶으면 100% 수익이 났을 때 절반만 팔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절반 팔아서 원금을 회수했으니까 다시 절반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인생 역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전기차의 모든 1탄, 2탄, 3탄, 4탄, 5탄, 올해 작년에 6탄까지 했는데 이때까지 맨날 추천주는 똑같아요. 그 중에 신규로 신규 가격 거 1탄에 거 몇 개 빼고 2탄에 새로 들어가고 새로운 신규 종목 있고 그러면 1, 2탄에서 몇 개 빼고 신규 종목 있지만 기본 같은 주식은 계속 갑니다. 몇 개는 핵심적인 수혜주들은 그 주식만 그냥 갖고 있어도 최소한 몇십 배는 났습니다. 그죠? 한 종목이 뭐 100배도 났으니까 이상 추천하고 나서도 아무 때나 사도 그러면 1000만원 사가지고 200만원 산 게 100배 나면 얼마에 5종목 사가지고 한 200만원치 5종목 샀어요. 그럼 200만원 산 게 100배 나면 얼마에 200만 2천 2억이잖아. 이것만 해도 나머지 수익 하나도 안 났다 쳐도 나머지 제로가 됐다 쳐요. 그래도 100배 난 종 한 개가 딱 있으니까 사고 나서 그러면 1000만 2억이에요. 인생 역전 됐죠. 왜? 1000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몇 년 안에
5년, 10년 안에, 10년 정도에 2억을 퇴직금 벌 수 있겠냐고, 그죠? 평생 일에 30년 일해 퇴직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할 때도 없고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주식을 가야 된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게 경기에 민감한 주식보다는 그래서 기본 수량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1,000만 원만 있어도 장기 투자 종목은 몇 개 사서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식은 사는 것이다 파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다가 그런데 어쨌든 해외는 지금 소비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 미국은 금년 옵션 선물 만기일이 있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MD부터 해서 반도체 주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월봉 차트는 만약에 월봉으로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월봉으로 이렇게 연봉 끝났어요. 이게.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요? 월봉으로 몸통이고 다시 이렇게 그러면 다 똑같아요. 저거 포스코 홀딩스 금방 이야기했던지 포스코 푸체미 이야기했던지 그런 월봉 차트는 그거는 끝없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반도체 주식을 사서 물리면 안 돼요. 신규로 들어가면 반드시 본전은 지키라. 아니면 손절가 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PR이 뭐 100배씩 왔어요. 그죠? 한미 반도체 100배 왔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아직 보여주는 게 덜해서.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이 역사는 반복되듯이 반복됩니다. 양극재하고 배터리주 저렇게 작년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AI 반도체가 또 그렇게 똑같이 돼요. 언젠가. 올해 정도. 또 되지.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돼요. 그죠? 그런 남들이 다 손해내고 다시는 안 하고 관심 없어. 골라보고 오줌도 안 싸. 이런 거는 또 다시 올라가요. 그게 바로 그 정도가 난 이쪽 보고 오줌도 안 싸.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나는 거죠. 바로 사상 고점 돌파고 양극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도. 그래서 난 인기를 위해서 내가 남들이 하는 인기 있는 주식이나 인기 있는 걸 쳐다만 보면 큰 돈은 못 봅니다. 이게 뭐 2배 벌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주식은. 자, 주봉 차트가 안 좋게 끝났으면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미 데드크로스 발생됐잖아요. 반도체가 가장 빠른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나스닥도 필라델피아가 가장 빠르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기술주가 앞서갔잖아요. 기술주 때문에 전부 다 주식이 올라갔잖아요. M7.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지만 미국에 지금 경제 지표가 뭐 좀 좋게 나오기도 하고 나쁘게 나오기도 하고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해요. 그런데 조금 소비도 둔화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와요. 아직은 표출 정확히는 경기 안 좋던 게 나오면 이제 주식은 빠집니다. 미국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내년까지는 장은 괜찮겠지만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시장은 오히려 좋다. 자, 우리 시장은 뭐 이것은 만기도 있고 영향도 있고 여러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총에서 대주주가 이겨가지고 배당을 적게 해주는 거죠. 주주 친화 정책에 보세요. 주주총액은 크니까 이 우리나라 재벌들은 배당 안 해줘야 돼요. 그죠? 물론 재벌 자기들 지분이 얼마 없으니까 배당이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 막 50% 된 데는 배당을 많이 주죠. 주주들한테. 그게 은행주죠. 은행주는 외국인이 65%니까 배당을 6%해서 더 올려줍니다. 그죠? 자사주도 소각하고. 그러면 경기가 나빠도 배당주는 배당 6% 사가지고 안정적이면 먹고 사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고 과거에 0% 일본이 0% 가든지 똑같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거야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국이 작년 8월 때부터 다 마이너스였다. 요번에 플러스 0.6 났는데 앞으로 중국도 우리도 그렇지만 다 일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더 심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개발한 공장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삼성이 하고 하이닉스, 용인, 크로스트나 이렇게 반도체 짓는 데 있죠?
그 다음 2차 전지 공장 짓는 거 좀 있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반도체와 2차 전지 빼고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화학이 심각하죠. 중국 때문에 화학 공장 폐쇄하고 있습니다. 여수단지에서도. 제가 금방이야. 중국도 가인 공급, 우리도 가인 공급 돼가지고 이제 경기가 나빠지니까 공급가 뭐 중국은 가격 막 후려쳐도 되잖아. 그죠? 그럼 화학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가장 큰 게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인데 작년 11월에는 자동차가 반도체 수출을 앞섰고요. 지금은 다시금 1등이 반도체, 2등이 자동차, 3등이 화학, 뭐 4등이 조선. 이거 3, 4등, 1, 2등인 거죠. 자동차는 괜찮은데 그래도 자동차도 워낙 괜찮은 편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데 전부 다 공장 어디다 지어요? 중국, 일본, 미국에 짓잖아요. 미국에 짓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성장이 탄탄해요. 나머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도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겁나 이익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빨리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목표가 올랐기 때문에 이 주식은 대형주가 100% 거의 왔는데 90% 당연히 끝났어요. 물론 박스권 또 올릴 거야.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월봉이 연봉 나오면 다시 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 20만 대까지 가더라도 지금 수익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이런 주식을 살 때가 아니에요. 그럼 은행주를 사고 싶으면 자, 은행주를 보시면 요즘 이제 가격 메리트는 조선주 가는데 현대모비스도 잘 가죠. 현대모비스도 잘 가잖아요. 그죠? 현대모비스 같은 거라든지 기아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주는 뭐 그렇게 별로 안 빠지는데요. 그래서 손해보험주는 우리나라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은행은 외국인이 65% 갖고 있어서 KB금융 같은 그럼 은행주들은 그나마 훅 빠지면 또 올라가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안 되는 은행주는 아직 탄탄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올해 2024년도 제가 본 우리나라도 M5가 나온다. M5 백은 이피센터 저 미국 M7이 있듯이 M5가 나오면 제가 M5 하면 M7이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전 잘 주식을 하면 안 되죠. M7이 뭔지도 모르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M7 미국에 엔비디아, 메타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겁니다. 애플 빼고 테슬라 들어있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자 일곱점. 자, 우리나라에서 업종 섹터로 보면 올해 2024년도 저는 바이오 제약 가장 좋은 섹터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중에 그냥 일반 자동차고 엔진 자동차 그 안에 뭐 전기차 일부가 좋고요. 요렇게 섹터를 유망 섹터로 보고 지금 바이오 제약은 한미약품은 저는 초대형주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미약품 1등 그 다음에 카카오 기아 삼성전자 옆에 갈라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이제 그러면 기아 현대차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지금 바이오 제약이 핵심적인 코스피는 별로 안 갔는데 코스닥의 HLB 알테오젠이 제일 좋은 주식들이죠. 신약 개발의 1등 주자는 HLB예요. 이건 제가 개발한 거 옛날에 2011년도 앞으로 150배는 기본이고 100배 간다고 쳤는 데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200배 이상 올라갔네. 야. 다 팔아먹어서 문제죠. 그죠? 나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제약 시대가 바이오 신약 개발 시대고는 딱 한 종목만 사면 HLB고요. 과거 201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이오 시대는 2008년도 셀트리온이 시작했지만 실제로 바이오는 왜냐하면 2020년도 20년도에 고령화가 중국도 진입돼서 신약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싼 약이 그리고 신약 고령화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 임상이 1상부터 3상까지 끝나려면 10년 걸리니까 미리 10년 전에 사야 되니까 2020년도에 고령화 시대 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사야 돼요. 그때 이제 HLB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2035년도에서 2040년도 인조인간 시대가 오니까 10년 전부터 주식을 사야 되죠. 그래야 100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작년에 막 세상 살인 모든 스님까지 저 원양선박 의선이 원양배가 1년 뒤에 들어왔더니 주식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버스코홀딩스 유튜브 보니까 버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그치 에코프로 BM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시세 좋았던 거 그 전부 다 보고 안 살 수 없잖아요. 거기 그 방송 듣다 보면 전부 다 그거 놓고 막 10년 뒤에 좋으니까 지금도 이 정도 성장하지 못한 게 어디 있냐고 옛날에 이야기했어야 되죠. 성장이 뭐 성장해요. 적자 기업인데 계속 올해도 적자고 이미 25년도 고점 미 주가에 다 반영돼요. 장기적으로 성장하지만 주식은 얼마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주식은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우리나라 M5 기아 그 다음에 제약주, 한미약부 일항이 일동, 요한양이 이런 코스피는 코스닥 제약주,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높은 기준으로 보면 이런 종식들이에요. 자, 올해는, 기아, 한미약품 아직 안 가지만 여러 경영권도 있고, 나중에 갈 거예요. 한미약품. 그 다음에 카카오는 4월, 5월부터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보다 좋다.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KB금융.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와서 안 빠지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를 해서 장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사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국전력은 이제 제가 여기 있죠. 아카데미로 보면 아카데미로 이렇게 보면 여기 실패 없는 주식 선물로 생활비 벌기 아카데미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지금 1강, 2강까지 했고요. 이제 3강은 내일 합니다. 내일 저녁에 3강하고 이제 다음 주 이달에 계속 실전 리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25일 날 4강에서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자. 24,650원에 250계약 매수 매도 계좌에 24,650원에 250계약 2월 5일날 시작했죠. 2월 말에 그래서 실제 리딩은 3월 4일부터 했나요? 3월 4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에 있는 50개는 23,350원에 1,300원에 50개 청산했죠. 매도분을 50개 청산하면 1,350, 50, 5, 8, 40, 90만이 그죠? 그러면 이제 매수는 손해가 크잖아요. 1,250 손해예요. 그죠? 그런데 매수와 같으니까 여기 잠깐 내려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4,000 요 밑으로 방향을 잡길래 50개를 청산해 버렸어요. 50개 청산하고 250개를 갖고 있고 또 매도도 이제 청산해야지 이제 내려오니까 24,000은 이렇게 매도도 청산하고 있다가 그러면 여기가 매수 200개 매도 200개 내려와요. 그죠? 그럼 내려올 때마다 이제 매도를 청산하는 계속
매도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24,050원에 여기 올라가기 전에 50개밖에 매도가 안 남았어요. 매수는 그대로 200개 그대로 있고 50개만 한 손절 24,000원 손절하고 그 뭐 나머지를 매도를 200개를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200개 이익 실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5천만 먹어도 200개면 100만원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 중간중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스크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제 연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1,000만원, 선물 계좌에 1,000만원 집어넣고, 선물 계좌, 첫 번째 선물 계좌 1,000만 넣고, 두 번째 선물 1,000만 넣고, 6천만원치를 매수하고, 6천만원 매도하면, 똑같이 하면 내려오면, 이거 매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려와도 올라가든, 여기서 500 먹으면, 플러스 500 먹으면, 올라가면, 여기 마이너스 500이고요. 그럼 양초하면 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방향 나오면 한쪽에서 그럼 여기 왔을 때 보니까 25,000원 왔을 때 24,700원 800원 왔을 때 매수를 좀 청산한 게 있어서 맞춘다. 그러니까 매수에 여기 손절하고 지금 매수 80만 이익이고요. 매도 100만원 이익이에요. 여기 다시 여기 올라왔을 때. 근데 밑에서는 다 청산 안 했으니까 그냥 원래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내려오면 요거 하면 여기서 다 청산하는데 너무 두렵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따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얼마 안 돼. 절반밖에 안 따라. 왜냐하면 1,000만원치 내 선물 주식 계좌에 넣고 6,000만원치를 매수했으니까 10% 되게 뭐 600만원 깨지잖아. 그죠? 이걸 환경 계좌 하나만 생각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걸 또 공부를 아카데미를 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실전 연습하고 문자대로 했을 때 문자대로 해서 막 두려움도 그것을 왜 안 두려운지 리스크 없는지를 다 실전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한 실전 배우고 한 아카데미로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다 듣고 이론적인 걸 강의를 다 하고 이론을 배운다고 바로 실전을 해가지고 바로 돈 버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이론을 배우고 우리가 대학교나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교재가 있잖아요. 교과서대로 일단 배워놓고 그것을 실전을 같이 하면서 배워놓고 또 실전 투자 연습하고 경험하고 또 이 반복을 계속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나가 어떤 습관이 생기는 거죠. 투자 습관. 그러면서 이제 한번 딱 되면 이제 돈 버는 거 지장이 없어요. 평생 생활비 500 버는 거 1도 아니에요. 이거 2천만 원 가지고도.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쓰니까 이제 방향이 어디로 나든지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방향이 이제 여기 위로 가면 지금 매수가 더 많으니까 위로 가든지. 그럼 여기서 방향이 지금 십자가 방향성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지? 여기서 꺾이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변곡점 매매는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달 하순부터 3월 하순부터는 저희 재배운 전문가의 롱숏방에서는 최소 2천만원만 이상만 있으면 저한테 오면 선물방으로 계좌 1,000만원 최소 6천입니다. 2천에서 6천. 자, 2천만원 있는 사람까지 6천만원 있든 1억 있든지 한 1억은 다 선물할 필요 없고 그러면 6천 있으면 3천원 계좌를 분리하고 2천 있으면 1,000. 그래서 1천 가지고 매수를 하고 1천 매도하는데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카데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양쪽에서 다 해서 안전하게 돈을 벌면서 방향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리스크 없는 방법 배우면서 하는 거지 실제 리딩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이걸 하는 것보다 큰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이제 전체 대형주가 좋아지기 때문에 매수 1,000만원 가지고 매도 1,000만원 넣고 일단 아침 9시 10분까지 매수를 올인합니다. 1,000만 가지고 이걸 6천만 사버리고 이제 간 다음에 이렇게 뛸 때 말이에요. 요때 말하는 거죠. 이때 추세 가는 걸. 자, 갈지 안 갈지 아침에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하는 거죠. 여기에서 19,000원대에서 매수를 6천만 해버리는 거 매수가 1,000만원 계좌 6천만 해버리고 종가가 먹으면 종가에서 혹시 모르니까 6천만이니까 종가에서
3천만 원을 매도 쳐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한 2% 먹었을 때는, 그럼 먹었을 때는 나는 2% 3천에서 또 3천 매도 쳤으니까 3천으로 이익이죠. 그럼 60만 원은 이익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게. 6천만 원 2%면 6천만 원에 10%면 600만이지만 6천만 원 가지고 1% 먹으면 60만이잖아. 1% 차이를 통해 만약에 1%는 2%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 매도를 진입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밤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매도를 3천 해버리면, 차등으로 해버리면 급등주를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진이. 그럼 다음날 내려가고 계속 같이 갖고 있다가 여기 올라갈 때 여기 매도를 청산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매수가 요만큼 손절, 매도는 손 3천 가지고 여기 3%인데 4% 100만원 손해보고 이것은 대박이 터지고 6천만원에 얼마? 1200이 벌립니다. 20%면. 그러면 1000만 2000 되잖아요. 그죠? 그럼 2000하고 900이에요. 2900이잖아요. 그죠? 여기 왔을 때. 그래서 급등주를 이제 매매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하면 급등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주식인지 상관없어요. 현대모비스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박스권 매매는 매수 매도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도 됩니다.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거죠. 매수 매도, 만약 이건 5천 살 수 있으니까 매수에 5천 매수하고 매도 5천 똑같이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 룰루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 일단 매수가 올라 먹으니까 매도를 여기 똑같아요. 그죠? 그럼 매도를 절반 청산해버리면 돼요. 계속 올라 나머지 다 청산, 여기 매도 청산해버리면 돼요. 그럼 다시 또 좀 5에 내려가요. 그죠? 그럼 매도 다시 해버리면 되잖아요. 한 번만 먹어도 5%만 먹어도 200만 원이 벌리는 거죠. 250이 벌립니다. 그런데 여기 요날 이렇게 갈 때 샀으면 엄청나게 먹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매도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면 매도로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달 하수부터 아카데미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이제 주식 선물로는 대박이 터지죠. 당연히 방향이 대형주는 소액이 잘 안 나요. 보시면 자, 현대차에 그죠? 여기서 안 잡으면 대형주는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여기 갔을 때 여기서 돌파할 때 안 잡으면 매수만 했을 땐 돈이 여기 선물은 겁나서 못 사요. 내 한 번만 내려가도 끝나니까 여기서 샀을 땐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현물은 매수 쪽만. 그래서 순식간에 이루어져. 그래서 장이 좋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 번에 그러면 이것만 두 번만 써 20% 있잖아요. 20% 세 번만 성공하면 10배 나옵니다. 이게 1000만이 2000, 2000이 4000, 4000이 8000 이렇게 넘게 거의 8배.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주식, 장이 좋을 때 그건 장이 빠진다. 그럼 매수 지금 이렇게 하면 매도를 같이 하면 되죠. 여기서. 근데 어제 했잖아. 그죠? 그럼 일단 매도를 5배 들어가고 이 종가에 아침부터 내려가요. 매수 종가 3시 넘어서 2.5배 매도 들어가면 돼요. 그죠? 방향이 나오면 위로 가면 매수 청산이고 내려가면 그냥 매도가 더 많으니까 차등을 하든지.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럴 때 매도 올인. 그래서 요것만 하려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선물 거래가 적기 때문에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0까지 받는데 1000에서 5000까지든지 1000에서 3000까지 받아서 매도도 1000에서 3000이니까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항상 3000만 원치를 매매를 하니까 세 종목을 하는 거죠. 급등주를. 자, 그러면 어제 그저께 제가 돈 있으면 간다 그랬는데 현대중공업. 그럼 현대중공업 있어요. 한국조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주 다 급등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매수로 올인하는 거죠. 현대 올인하고 종가에 밑골에 달았으니까 종가 매도 조금 하면 되죠. 근데 다음 날부터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럼 매수 계속, 매도도 같이 있으면 돼요. 차가 있으니까. 올라갔을 때 매도를 같이 실어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올인해버렸어요. 그죠? 여기 돌파했으니까. 11만 6천. 그럼 여기서 매수 5배, 매도 종가에 2배 하고, 이따가 매도를 5배 맞추고,
매수 5배, 여기 평가 똑같이 맞춰 이만큼 이익이 확정된 겁니다. 이제. 늘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등주를 대형주가 좋은 시점이 왔으니까 이걸 할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미 저는 동방화산 장기 투자에 제가 대한민국 1등이라고 전문가로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겠고요. 저는 한 종목 하는 거는 지금 전문가 2010년부터 그 전에 이제 전문가 하면서 뭐 제가 전문가 생방송 했으니까 다 알아. 한 종목은 2011년도 10년도는 DB하이텍 5,800원부터 시작했고요. 한 종목 유로로. 그리고 2012년도 5월에는 HLB를 1,870원에 모든 사람 2천만 만주를 사가지고 10만원 갈 때까지 기다려라. 만원 이상과 원금만 잡고 2천만. 나머지는 5년만 기다리면 2012년도니까 10만 이상 간다. 그럼 50배인데 실제로 21만 5천원 갔다가 내려왔다. 지금은 또 훨씬 더 많이 가서 40만 갔어요. 그 뭐 절반 내 원금만 빼고 적자 기업이니까 2천만 2천 원금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 터지죠. 그 절반만 봐. 2천만 1천만 원만 팔고 1천만 갖고 있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건 아카데미고 미리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달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지금은 그런 거 들을 때가 아니에요. 100%밖에 못 먹어요. 잘 먹어봤자 잘 사. 2차전지 저기 양극재 같은 거. 지금은 인조인간 시대가 작년 모든 거 지금 작년 1탄 했잖아요. 작년 4월 29. 1탄은 지금 올해 3월 2탄 합니다. 지금은 인조인간 시대가 앞으로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죠? 도래하는데 그 수혜주를 사야 되죠. 지금은 AI 반도체들은 인프라 구축이 인프라 구축. 그 인프라 구축이 먼저 가죠. 수익은 지금 많이 갔잖아. 인프라 AI 반도체 관련된 것은 뭐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온 칩스부터 전부 다 인프라 구축주가 일단 먼저 가 10배씩 가요. 그죠? 그런데 중소형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들은 이제 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기본 수량을 사놓고 기회 오면 많이 사야 되죠. 기회 오면 많이 사고 올라가면 뭐 100% 가면 절반만 팔아도 되죠. 원금만 건지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 그냥 보유를 해야 돼요. 100배씩 기본 나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걸 99만이면 인생 역전한다 그랬죠. 작년에도 99. 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텐백을 10배, 100배 종목. 지금 2017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까지만 제 전기차 모든 아카데미 매년 들었으면 에코프로를 한 번도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스코 퓨처 한 번도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팔고 싶으면 절반 가면, 더블 가면 절반만 팔고, 절반은 갖고 있어라. 그럼 1,000만 원만 투자해도 된다 그랬죠? 1,000만 원 가지고, 한 종목에 1,000만 원만 투자하라. 더블 가면 1,000만 원 인출하면 되잖아.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10배씩 가면 1억이잖아요. 다 10배씩 기본 갔으니까. 그 저가에 2017년도 1탄인데 1탄부터 해서 2020년도 폭락하고 19년도 폭락했을 때 에코프로도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1,000만치만 사놓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200만치만 사놓든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200만치 5종목 그냥 사놓으라고 했죠. 내가 5종목은 100배 간다 그랬어요. 2000 전기차 모든 걸 1탄에서 연간 시리즈 5개 중 뭐예요?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일지머티리얼즈 2017년도, 그 다음에 2018 코스모 신소재, LNF, 포스코 푸처엠 2018년 됐고 17년 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늘 같이 들어갔어요. 에코프로 BM하고 나중에 에코프로 비상. 그 5개 종목에서 최소 100배 종목이 5개, 5개, 전체 종목, 내가 추천한 종목 한 8개 정도 될 거야. 중간중간 뺀 거 있고, 총 한 10개 정도 추천했을 거야, 아마. 이 비전기차 뺐던 모든 거 다 1탄부터죠. 지금 작년까지 6탄 했어요. 1탄부터 5탄까지 계속 매년 들었다면, 이 주식을 100%가 원금을 지금 1,000만원치 사가지고, 5종목 1,000만원 사가지고, 더블 갔으면 1,000만원치 인출하고 1,000만원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에코프로만 해도 100배가 갔잖아요. 10억입니다. 10억. 포스코 푸처엠도
60배 갔어요. 그죠? 그때는 5만도 안 했으니까. 4만에 5만 했으니까. 일지 머티리얼즈는 뭐 얼마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다 가요. 이런 것도 장기 길고는 2000 에코 일지 머티리얼즈는 2030년까지 배당 받으려고 가져가고 나머지는 2000 에코프로나 이런 양극재는 전부 25년도 업황이 정점이기 때문에 23년도 팔아먹어라. 1탄부터 계속 그랬고 특히 호텔 아카데미 했을 때는 특히 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7년도도 호텔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까지 2017년도 이미 2023년도 양극재 팔아먹으라 그랬습니다. 2020년 그 다음에 음극재는 일지는 30년대까지 갖고 가라. 배당만 벌어도 산다. 2003년에 전고체 배터리까지 그때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만든 건 삼성 SDI하고 일지 머티리얼즈하고 요게 그 다음에 요 이수그룹들하고 이수그룹이 그러니까 이수그룹도 장기로 괜찮다고 그래서 해준 겁니다. 이 아카데미에서 99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요런 게 지금 이런 것은 뭐 나중에 뭐 한 듣고 그냥 매년 추천주를 한 100% 갔으니까 매년 적극 추천하는 것은 그 중에서 올해 1년 안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면 그것도 100배 가지만 단기적 아니 장기인데 이제 인조행가시 모든 거 요걸 집중해야 되죠. 1탄, 2탄, 3탄, 4탄, 5탄까지 매년 들어서라도 직장인은 특히 듣고 뭐 매집해야 돼. 매집을 작년 1탄에 한 종목 공매하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목표가가 1만 달러입니다. 그때 200달러 대였어요. 200달러 땡 1만 달러 40배죠. 그죠? 근데 다시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100% 정도 아니다. 500달러나 1000달러 목표인데 500달러 가서 조정받을 수 있고 아니면 1000달러 조정받으면 그러면 팔고 싶으면 내가 100% 이상 갔을 때 절반을 팔아가지고 다시 다른 거 절대로 사지 말고 내려오면 30% 내려오든지 하면 그럼 재매수하라. 그것만 하면 50배 가는 40배 가는 주식이 그것만 해도 200배 정도 먹어요. 그죠? 단 200만치만 사놔도 요걸로 2030년대 2억은 기본 되니까 100배는 벌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추천주 중에 1000만치는 확보해서 5종목을 사든 10종목을 사든 전체 추천주는 8개 종목입니다. 올해는 뺄 거 빼고 또 신규로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2탄을 꼭 들으시고 돈을 마련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지금 현재 회원 중에 석진만님은 요 인조인간 1탄을 안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그렇다죠. 그래서 요 인조인간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문가도 엔비디아는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2010년부터 엔비디아 사라고 했습니다. 해외 주식 사고 싶으면. 그때는 해외 주식 사면 삼성전기 가서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밤중에 주문하고 아니면 예약 주문을 브로커한테 미리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 주식 클럽역 생방송 보면 최병훈 전문가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인조인간 시대를 하면서 해외 주식 하라고. 해외 주식 거래 신청도 주문가 요 유튜브 영상 보면 간략히 잘 나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요거는 돈 마련해서 이달 말에 하니까 반드시 들으시고요. 다음 주 내일부터 요거 듣기 위한 자금 99만원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거의 자주 장중에 유망주 하나씩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1000만지 사든지 뭐 2000만 사든지 1, 2천만 사가지고 회비 벌리면 요 신청해서 꼭 들으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은 2차전지 배터리 들을 때가 아니고 미리미리 해야 되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